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입니다. 삼성그룹의 공채가 떴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지원하실 삼성전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사례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되게 자세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약간 좀 유튜브에서 공식적인 자리라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잘 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막 너무 그 항목의 어떤 그 규칙에 맞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도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 하에서 이 정도만 쓰시면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기술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무 인터뷰에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시면 특히나 필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역량을 제시할 수 있으시면 훨씬 더 현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테니까 그 점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 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번 꾹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항목이죠.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라고 하는 700자로 된 지원 동기와 포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장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지원 동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초격차 유지에 기여하는 CMP 공정의 설비 기술 엔지니어다. 고도화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CMP 공정은 웨이퍼의 표면 결함 개선, 후속 공정의 안정화로서 수요율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 시장이 고도화될수록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CMP 공정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죠. 또한 집적도가 상승하면서 요구되는 CMP 공정수가 늘어나고 있고 관리 기준도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산업이나 기업이나 내가 지원한 직무 쪽에 있어서 이슈를 제기해 주는 거.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1등이고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기업과 비교해서 뭐가 더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물론 파운드리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물론 가전이라고 하는 분야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렇게 기업이 1등을 할 때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과제를 던져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나 기업 쪽 아니면 내가 왜 이 직무를 접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해 주는 게, 즉 어떠한 위기 상황인지 어떠한 기회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에 CMP 공정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서 나는 장비의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설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해서 설비 가동률 향상과 최적화에 기여하고자 삼성전자에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어때요? 굉장히 명확하죠. 난 뭐 하고 싶다? CMP 공정 설비 기술 엔지니어 하고 싶어. 뭐에 기여하고 싶다? 설비 가동률 향상과 최적화에 기여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엔지니어로서 당연히 가져가야 할 목표죠. 그럼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래, 알았어. 너 이거 하고 싶다며. 그럼 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는데, 이런 내용을 당연히 평가자는 떠올리겠죠. 그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설계 프로젝트에서 역학적 지식을 활용해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공정 간에 발생한 문제를 폭넓은 시각과 방법으로 평가해서 원인을 좁히는 한편 관련 부분과 협업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내용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개를 뿌리냐는 것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이분은 지금 설계 프로젝트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식도 많고요, 경험도 많고요라고 하면 여기에 더 많은 열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웃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공정감 발생한 문제를 폭넓은 시각과 방법으로 평가하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으로만 평가하고 하나의 지식으로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좁힌다. 저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런 표현들은 좀 그냥 여러분들 것화시키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련 부분과 협업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설계 프로젝트밖에 없어?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뒷단에 있어서의 저렇게 기술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유, 글 잘 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직무 관련된 준비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하고 싶다. 이게 나오겠죠. 설비 엔지니어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모리 시장의 초격차 유지에 이바지하겠다. 왜? 5G AI 기술이 바탕이 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AI 반도체가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산업이잖아. 또다시 건드려주네요. 삼성전자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도 발표했고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를 재차 입증했다. 즉, 내가 왜 이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서 니네 회사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은지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이러한 초격차를 뒷받침하는 것은 수요를 만족하는 수율과 생산성 확보야. 나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비 운영하고 불량 가능성을 차단하는 설비 활동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율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유지에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포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괄호해놓고 사업 방향 제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저 방향 제시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효율적인 설비 운영과 불량 가능성을 차단하는 설비 활동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주는 게 설득력은 있을 거예요. 즉, 이 앞부분에 있어서의 이 내용을 조금 더 튼실하게 단순한 설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분의 사정상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 내용을 넣었겠죠. 되게 영리하게 좀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놨죠. 왜 지원했고 뭐 해보고 싶니? 라는 거에 있어 첫 번째, 그냥 삼성전자가 되게 좋은 회사니까, 뭐 포스코가 되게 좋은 회사니까 여러분들 회사 지원 동기 쓰라고 하면 그 기업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니네가 그런 회사니까 내가 그냥 친히 선택해 줄게. 이런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웃긴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니네가 이런 회사니까 내가 선택해 줄 게가 아니라 이런 회사로 가야 되잖아. 내가 그거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선택해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산업, 기업 혹은 직무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해보고 싶은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하지만 4번에 있어서의 괄호해 놓은 거. 사업 방향 제시라고 하는 부분은 꼭 나오지 않아도 되고 저 부분 대신에 3번에 있는 직무 관련된 준비 내용을 더 넣어줘도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공계분들은요. 특히나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메카트로닉스라는 전자와 기계 두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으며 제 역량이 다양한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반도체 공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느꼈고 선행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파운드리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함께 발전하고 싶어 지원했다. 딱 보자마자 뭘 느끼냐? 직무 쪽으로 가고 있네라는 걸 느낍니다. 삼성전자인지에 대해서 밝힌 내용보다는 나는 일단 두 가지 전공했거든. 전자랑 기계 합치면 최강이죠. 뭐 저기 IT까지 있으면 뭐 진짜 세계 최강인데 일단 두 분야의 지식이 있다라고 했고 이걸 나는 이런 다양한 전공 지식이 있는 게 어디에 내가 감히 느껴보기에 공정 분야에 적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왜 삼성전자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왜 공정 쪽에 지원하는지는 나왔죠. 그 다음 어떤 내용을 가냐? 공정기술 직무에 지원하고자 반도체 공정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공정 기본 이론 배웠다. 클린룸 들어가서 웨이퍼 세정, 번식, 습식 산화통에서 산화막 형성, 노광,
PVD, CVD 등 공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장단점과 특징을 배웠다. 여러분들도 반도체 공정 교육 다 받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반도체 공정 교육 받았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나는 어떤 지식 갖고 있고 뭘 준비했는지 그냥 계속 직무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양산형 요 장비에서 스퍼터링 물질로 원자 질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해 양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 초고진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두 개 버퍼 체인버를 활용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배우며 역시 공정 관련 지식을 쌓았다. 계속 공정 관련 지식 쌓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또한 NCS 포토 공정 핵심 정리를 수료하며 공정 개수,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책을 읽으며 기술의 특징과 동향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분은 뭐예요? 두 번째, 수료했다. 즉, 그냥 내가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뭘 알게 되었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알게 되었고 다 직무 위주로 서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얻은 역시 지식과 함께 입사 후에도 다양한 고객사의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경험을 쌓겠습니다. 파운드리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공정 레시피를 만들어 역시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을 올리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포부를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지원 동기 아니면 구체적인 포부 있나요? 없죠. 이분은 모험을 하신 거죠.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겠다? 직무 중심으로 그냥 쓸래.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뭐 대단한 경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썼죠. 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지원 동기는요,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대비 진짜 이 반도체 공정 아니면은 내가 이거 말고도 다른 내가 지원한 직무에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좀 했다,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삼성전자면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글로벌 1등이고 뭐 굳이 그냥 그럼 회사 지원 동기 쓰냐? 오케이. 그거 만약에 쓰려면 내가 3번에 사회적 이슈에 써줄 테니까 됐고 내가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셔도 돼요. 첫 번째,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는 왜 이거에 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주고 두 번째, 가장 메인은 저거죠.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앞서 보신 첫 번째 지원 동기는 직무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적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쌓았다, 어떤 경험들을 쌓았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 구체성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지원 동기와 구체적인 포부는 없지만 내가 했다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한 퀄이 좀 좋아요.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셔도 괜찮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건 좀 다른 직무로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진심을 팝니다. 전자 유통업계를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로의 도약. 진심을 판대요. 영업인가 보네요. 최신 유행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전자유통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일즈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DX 분야의 한국 영업 총괄 같네요. 즉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원 동기가 나왔죠. 민첩하게 난 대응해. 또 나는 도전하는 태도도 있어. 그래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일즈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뭔가 내용이 나와야죠. 민첩하게 대응했고 도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직무 지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왜 저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어디 LG가 아니라 왜 삼성이냐?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냐? 이제 갈래가 나뉘겠죠. 영업이란 진실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매 동기가 되는 스토리를 고객의 언어로 담아내는 노력으로 진심을 담은 세일즈를 제공하겠다. 오케이. 뭐 이건 뭐 영업에 대한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성전자 한국 총괄이죠.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을 얘기하려나 봅니다. 최고의 전자제품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며 국내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한다. 독보적인 리더십으로 가전 모바일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의 한국 총괄이 어떠한 영업 마케팅을 제시하는지, 어떠한 영업 마케팅을 진행하는지를 밝혔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나요? 회사 지원 동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비스포크는 갤럭시 라인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비스포크는 어떤 관점이냐? 스펙 중심의 생산자 관점 대신에 사용자 취향을 존중하는 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냉장고 시장의 트렌드를 바꿨다. 의미 부여를 하네요. 갤럭시 라인은 톰 브라운, 조셉 앤 스테이시와의 콜라보를 통해 무엇을 패션 테크라는 시장을 주도합니다. 즉, 회사 지원 동기에 있어서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회사 지원 동기 쓸 때 있어서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거기 삼성은요. 그냥 냉장고 만드는 회사고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삼성전자는요. 시장의 트렌드를 바꾸는 회사고요. 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이게 회사 지원 동기를 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의미 부여. 즉 바꿨다. 주도한다. 회사 지원 동기죠. 그럼 클로징을 어떻게 하려나? 삼성전자 입사에 100개의 전자제품을 런칭하고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이어서 좋네요. 입사 초년기에는 현장에 나가서 VOC 들으면서 구매 활동 관찰, 아까 구매 얘기 나왔었잖아요. 영업이란 소비자들의 목소리 듣는 거라고. 시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모으겠다.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는 차별화된 프로모션 기획해서 완판을 기록하는 세일즈맨을 도약하고 싶다. 좋아요. 구체적인 거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 포부지. 그러면 클로징 어떻게 할 건데?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시장 속에서 민감하게 트렌드를 센싱하여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가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겠다. 오케이. 구체적인 포부는 좋다. 뭐 이것보다도 이 앞단에 있는 100개 전자제품 런칭하겠다. 차별화된 프로모션 기획하겠다. 그래서 결국 완판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걸 잘할 수 있니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부분이 없죠. 앞부분에 있어서 바로 전에 본 거는 직무 지원 동기 중심으로 썼다면 지금 이 내용은 직무에 대한 부분이 요거 앞에 요거밖에 없죠. 음. 나는 민첩하게 대응해. 도전하는 태도. 그럼 전해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 두 가지 딱 던져놓고 삼성전자의 한국 총괄이 DX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의무부여를 하고 나는 들어가서 완판시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써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원 동기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DS도 그렇고 DX도 그렇고 근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인문상경 계열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분석력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분석력이 있는 경험을 제시해 주시는데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에인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 대비 그렇게 대단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회사를 분석하는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고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와 그럼 왜 삼성전자에서 이것을 하고 싶은지 삼성전자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숫자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은 실적 분석이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그럼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무엇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논리를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위주로 써주실 분들은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봤어요. 가장 이상적인 구조,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위주, 회사 지원 동기 위주. 뭐가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되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있는데 일단 지원 동기를 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빨리 파악하시고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번은요, 저는 마지막에 쓰십시오. 일단 2번과 4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쓰시고, 1번부터 쓰려고 하면 약간 막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순서상에 1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성하실 때는 뒷단에, 그러니까 3번 아니면 1번을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항목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참 역시 삼성전자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장 과정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라.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1500자죠. 성장 과정을 1500자인데 저는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은 일반적인 성장 과정은 아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자소서에는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떠한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주 귀한 그 경험들을 스토리텔링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나올 곳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아예 4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 성장 과정에다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그런 구도로 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번에 아마 역량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역량들이 있을 거고요. 2번에다가 그 남은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 즉,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은 삼성그룹의 성장 과정은 일반적으로 뭐 가치관을 쓰고 이런저런 거 했습니다라기보다는 직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성장 과정을 써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4번의 직무 역량이 있으니까 2번에 제일 좋은 구조는 저는 여러분들이 왜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아니면 왜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반도체 관련된 전공은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다시 취준을 한다면 저는 반도체 영업 쓸 것 같거든요. 영업해보고 싶어요. 반도체 영업. B2B 해외 영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전혀 그런 쪽과 관련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평가자가 전공을 봐도 뭘 봐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장 과정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서의 성장 과정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뜻이 맞는 친구들과 땡땡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흥미가 생겨 뭐 땡땡을 주제로 교내 창의학술 논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관심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러죠. 평가자도 똑같습니다. 이는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엔지니어로서의 꿈을 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 얘기하려고.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왜 이 직무를 선택했지? 물론 엔지니어 분들은 보통 이공계 분들이기 때문에 오는 게 크게 저항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설계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진짜 생산 기술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품질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생산 관리를 갈 수도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직무로 왔는지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면 또 그 부분도 관심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너는 왜 연구개발이 아니라 엔지니어로 온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왜 이쪽 직무로 오는 거지? 전공 무관인 분들은 물론 전공 무관이니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조건 물어볼 테니까 면접장에 가더라도 거기서 여기서 한번 좀 풀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 요걸 먼저 말해주자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서술할까? 세상의 모든 운동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학의 매력을 느껴 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이렇게 이공계 분들은 그래서 전공 이걸 했어.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이걸 적으라고 했으니까 종합설계 프로젝트 군에서 정비 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경험입니다. 저 그냥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두 사건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본질을 꿰뚫어 무엇?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바로 내가 이 성장 과정에서 말할 것이 뭐냐?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본질 꿰뚫어 대안 제시하는 거. 엔지니어가 뭐 하는 거예요? 문제 발생하면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뭐예요? 다 개선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확률은 없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낮아요. 누군가가 하던 일을 이어받고요. 그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입니다. 엔지니어도 명확하게 빨리 본질 꿰뚫어서 빨리 개선해서 생산성 향상시키는 겁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대안 제시하는 거. 앞으로 그 얘기 해줄게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원인 분석 대안 제시로 경진대회 1위 달성. 성과죠, 성과. 직무 역량이랑 똑같아요. 성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좋은 거는 저렇게 수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포 제거를 위한 유체 소자 설계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기존 방식 대비 진공 상태가 필요 없었고 자체적으로 기포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오케이, 상황. 인벤터 3D 프린터 활용해서 챔버 제작, 소수성 처리한 다공성 막과 결합했고
초반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액체가 유출됐어. 원인을 분석했어. 왜 그럴까? 연결된 유료가 길었어. 다공성 막이 높은 손실 수두로 인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유로의 길이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 거죠. 야, 보십시오. 11번 수정했다. 이제 내 노력한 것을 조금 더 수치화시켜주고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또 이후 기포의 크기와 유량을 변수로 설정하고 15번 성능평가 실시해서 결국엔 최대 유량을 찾아낸 거죠. 최종적으로 소수성 성질을 이용한 챔버의 기포 제거 능력 인정받아 또 숫자가 나왔네요. 25팀 중 1위 달성했다. 그래서 뭐 했냐? 엔지니어로서 문제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배웠다. 너무 잘 씁니다.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쓰는 거죠.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성장 과정이니까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욕형진대회에서.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역량이랑 똑같죠. 그걸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오케이, 알았어. 두 번째 뭐니? 불가동 장비 35% 감소. 군에서 정비 중대장으로 취임했는데 부대가 개편돼서 편제 인원이 40, 인력이 거의 50%, 절반이 거의 삭감되었는데 축소된 병력으로 같은 양의 정비 일정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1분기 동안 불가동 장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떻게 했을까?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수시로 현장 확인했어. 정비관들과 회의 주도했어. 현재 축소에 또 다른 원인은 없나 분석했어. 주된 문제점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중앙 통제 없이 반별로 피지원주대로부터 중구난방식으로 정비를 요청받아, 즉 안 받아도 되는 것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안 되겠구나. 정비 요청 전용 게시판 개설했어. 중대에서 일괄 접수했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원 관리니까 항상 중요한 우선순위를 판단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여기도 쓸모 없었던 비효율적인 낭비란 게 있었던 거죠.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또한 정비관과 피지원부대의 실무자 대상으로 주간 결산을 주도해서 제한 사항을 조율했고 이런 노력으로 1분기 동안 불가동 장비를 35% 감소시켰고 상호 간의 이해도 이끌어냈다. 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했잖아요. 목표 지향, 업무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진짜 잘 쓰십니다. 야, 진짜 잘 쓰시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역량 1, 2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포부가 나와야 되겠어. 현업에서도 삼성전자의 노하우와 툴에 빠르게 적응하는 패스트 팔로우로서 설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공정감 발생하는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정말 잘 쓰셨습니다. 끝내주네요. 예, 마지막에 뭐예요? 후보 제시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성장 과정이라고 했을 때, 물론 진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원래 성장 과정 있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가치관이 어떻다. 아니면은, 특히 엔지니어나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협업하는 게 필요하니까 협업 능력 쌓이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무엇을 관심 있어 할까라는 것이죠. 이력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단순한 그 이력, 그다음 4번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한정적인 그 내용만 보고는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받기가 어려울 테니 2번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할애하자. 너무 일기 같은 내용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궁금해 할까라는 거죠. 그거라기보단 평가자가 궁금해할 내용을 선택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선 이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갖기 위해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소재가 또 직무에 연관된 그런 소재로서 도출시켜 주시면 좋고 어떤 직무이든지 간에 다 문제 해결한 게 좋아요.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결국엔 적용시켜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 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갑자기 또 상관없는 그런 경험들을 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포부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 아니면 이런 역량들이 이 직무할 때 도움 될 거야. 이렇게 포부 제시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2번도 역량에 관련된 내용이 되니까 자유로워지셔도 돼요. 또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또 정답은 아닌 거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쓰시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3번입니다. 3번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회 이슈를 진짜 사회 이슈를 적을 것이냐, 삼성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적을 것이냐. 저는 항상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내 글을 누가 보고 누가 듣냐. 사회평론가가 봐요? 경제평론가가 봐요? 정치평론가가 봐요? 아니죠. 삼성에 근무하는 분이 본다면 보는 거잖아요. 인사가 보겠어요? 현업에 계신 분이 보겠어요? 어찌됐건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관련해서 써주는 게 조금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도 4번이 이거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포스코에 대한 사회 이슈 수소환원제철 쓰면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관심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음, 오늘자 기사로 보니까 DB 하이텍이 팹리스를 분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얘네도 이제 설계를 떼놓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쪽을 더 키우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뭐 지금 반도체가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피크아웃 논란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은 어떤 것인지 뭐 그런 관점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슈를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너무 핫한 이슈, 지금 지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진이 물론 좀 오래가는 이슈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시점과 어찌됐건 또 면접 갈 텐데 면접은 5월 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의 지진을 봤을 때는 좀 옛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작년 이 시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러우 전쟁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은 너무나 익숙해졌죠. 아직 물론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최근의 사회 이슈라고 하는 거에 너무 핫한 것들은 시점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회 이슈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반도체 이슈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어, 야, 너무 많이 갔다. 이거에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딱 보면 어때? 저 옛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얼마나 됐습니다. 이번엔 뭐 다 챗 GPT겠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게요. 메타버스 새로운 혁신을 이끌다 최근에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투자도 늘고 있어. 영국의 콜린스 사전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메타버스 선정했고 글로벌 B2B 리서치 회사인 마켓 샌드 마켓 여기에 따르면 2026년에 1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기도 했고 비대면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향후 AR, VR과 같은 기반 기술, 디바이스가 발전함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계속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왜? 내가 메타버스 기술에 주목한 이유는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즉, 내가 왜 이 이슈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학원 시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실의 다양한 제약 때문에 데이터화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정교하고 맞춤화된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이유, 요걸 정리한 거죠. 그럼 오케이, 여기서 끝낼 거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가급적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겠니? 오케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폰, 갤럭시 탭, 갤럭시 북으로 이어지는 갤럭시 생태계. 또 더불어 스마트 가전 제품군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랑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쪽이 있잖아. 이러한 제품군에다 메타버스 접목하자. 거기에서 또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면 각각의 고객들에게 더욱 개인화되고 자연스러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 없니? 음. 여력이 높다고 생각해? 제공할 수 있어?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사진의 그림자나 빛반사 지우는 기술 선보였잖아. 여기서 더 나아가자. 메타버스와 접목해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통일되게 제공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초격차 기술이 될 것이야.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기반은 어느 분야의 특정된 AI가 아니라 범용적인 AI.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AI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왜 메타버스를 끌고 들어왔는지. 결국에 나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삼성전자의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싶다. 그게 거대한 트렌드잖아. 삼성전자의 이 기술 잡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초격차 기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는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사업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나의 의견을 제시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3번을 쓰실 때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견해가 없어요. 그냥 이슈만 정리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런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챗GPT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견 제시야? 그게 삼성전자 쪽에 아니면 산업 쪽에 여러분들 직무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식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또 다른 초격차 기술이 될 것이야? 그럼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느 논문에 나와 있다라거나 어느 뭐 아티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발췌한 그 내용까지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3번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요. 오픈북 시험은 문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점수 받아요? 결국에 얼마나 뎁스 있는 정보를 잘 가공해서 나의 논리를 잘 설득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3번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번을 딱 보면 물론 평가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3번을 딱 쓴 걸 쭉 보면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고민했고 시간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걸 너무 얕게 썼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시간을 썼으면 어떨까. 물론 제가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도 뭐좀 너무 성의 없게 썼다라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 쓴다라고 하면 진짜 깊이 있게 고민했네. 거기에서 전 변별력이 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제가 면접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가 바로 보여요. 답변을 듣거나 글을 보면. 그래서 저는 3번을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챗GPT 있잖아요. 그걸 계속 빌드업해서 검색해 보세요. 반도체 산업의 이슈.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는지, 또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빌드업해서 계속 질문을 거듭하면 내용이 풍성해지니까 챗GPT를 통해서 이슈만 정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까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뭐 4번을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을 보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서 다양한 분들의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연 가장 연관성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재 선택, 이거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게요. 뭐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서 왜 그런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사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설비 엔지니어는 공정 지식 바탕으로 설비 유지하고 트러블 슈팅에서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는 직무고 반도체 관련 과목 수강하고 공정 프로젝트 수행하며 공정 기초 지식 쌓았고 또 지식 활용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은 설비 기술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제일 처음 무엇입니까? 4번을 쓸 때는 직무 역량이니까 직무 역량,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정의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죠. 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공정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기계 제작 공정 과목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학습했습니다. 뭐 했는데? 단위 공정의 상황별 적합한 적용법 배웠고 흥미를 느껴서 어떤 과목 수강하면서 반도체 재료, 소자, 시스템에 대해 학습한 후 구현하기 위한 가공법도 배웠다. 어떤 과목에서 아세톤 감지를 위한 반도체식 가스 센서 공정 설계, 좋네요. 이걸 주제로 팀 프로젝트 수행했고 직접 수업을 진행해서 우수팀으로 선정?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는데 과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저게 나오면 좋겠죠. 자, 팀원들과 6편의 논문을 선정했고요. 케이스 스터디도 진행했고요. 여러 공정을 학습하고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비전도성을 띠는 황동 필름의 증착을 위해서 땡땡 스퍼터링 감지체 역할을 하는 황동 나노플레이크 형성을 위해
열 산화 과정을 적용했고 산화 과정이 일반 대기 환경이 아니라 100% 산소 환경에서 진행해서 이게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설정했고요. 이게 뭐예요?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인 거죠.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적합한 공정을 선택했죠. 앞서 보신 것처럼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반도체 공정도 체득했고요. 이런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았고 주일회식 팀원들과 케이스 스터디 지속하면서 산업에 대해 학습했고요. 즉 무엇인가 뎁스 있게 하나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간단하게 해봤고 그 다음 뭐하고 예 열거식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데포지션 공정의 실전적 적용 경험 두 번째도 나왔네요. 종합설계 프로젝트인 기포 제거 유체 소자 설계를 위해선 다공성막의 소수성 처리가 관건이었다. 이렇게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실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팀원들과 땡땡을 다공성막에 얇고 균일하게 입히기 위한 방안을 역시 모색하겠죠. 반도체 공정의 방막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실 내에 감압 장치 활용하고 해결할 수 있었고 이는 마이크로 단위 유체에서 기포 제거하기 위해 상대적 소수성 성질을 활용할 수 있었던 성공률을 뽑혔다라고 해서 분량이 없어서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자, 갈등 발생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경험이 끝났고요. 제가 이어서 경험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등 발생할 때 팀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량적인 근거로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업무 배분과 데이터 기반의 수치화된 근거 제시를 통해 온라인 세일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역시 이분도 뭐예요? 내가 어떤 역량이 있다. 즉, 여기서는 사실 질문이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리더십도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럼 정량적인 근거로 설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만 등장시켜주면 돼요. 자, 정량적 데이터 도출과 수치화 작업으로 200%의 크라우드 펀딩 달성. 좋죠. 무엇과 무엇으로 성과 달성.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품의 홍보를 진행했고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해, 홍보로서 200% 이상 펀딩 달성하며 완판 기록했다. 우선 캠핑 담당자였던 나는 4P 전략, 4P 전략을 통해 운영 방안 기획, 강점에 알맞은 역할 배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다음에 채널 특징 분석했고 판매 채널 결정했어요. 네, 프로모션을 위해서 세일즈 포인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 후보군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일까?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정해진 예산 내에서 광고 모델 후보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어떤 갈등이냐? 높은 단가, 높은 팔로워, 소수의 사람들을 할 것이냐, 낮은 단가로 다수의 모델을 할 것이냐. 이제 충돌이 발생했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리더십이 중심이니까 리더십의 얘기가 나와야 되죠. 사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좋아요, 댓글, 클릭 수와 같은 인사이트를 분석했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의 정리, 수치화 작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원들을 설득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본 팀원들도 수긍해서 원활하게 후보군을 설정했고 결국에 높은 팔로워의 모델을 활용해서 트래픽 구축했고 소모 심리 자극해서 구매력 높였고 결국 200%. 그러니까 계속 200%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가는데 그중에 가장 집중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리더십이었죠. 유통업과 온라인 채널의 생리를 파악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온라인 세일즈 마케터로 성장하겠다. 어.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기획했다. 그 다음에 분배했다. 분석했다. 채널 결정했다. 설정했다. 그 다음에 갈등도 해결했다. 그 다음에 결국엔 그런 것들로 다시 수치화 작업했다 등 다양한 관점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은 뭐였냐면 리더십이니까 그중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딱 포커싱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 경험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번은 쓰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들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직무 역량을 다 달리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 경험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을 먼저 도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라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근데 이유도 거의 뭐
딱 들었을 때 뻔히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건 뻔하니까 그런 필요할 필요 없고 뭐 정말 의외의 것을 갖고 오는 경우에만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즉 해당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주시고 이제 그 직무 역량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죠. 음. 대신에 이제 여기에 복수 소재 불량주의란 건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천자나 되니까 내가 소재를 하나를 쓸 거냐, 또 하나의 소재 두 개를 등장시켜 줄 거냐 이 고민이신데 만약에 두 개를 등장시켜 주실 거라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내용은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 첫 번째 내 거는 그래도 좀 내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갑자기 한 페이지 끝났죠. 그게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제시할 거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병렬식 구성이거든요. 그럼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한 거야. 그럼 저는 이 분량과 구조는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똑같은 구조와 가급적이면 비슷한 분량으로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직무 역량 정의 한 100자 써주시고 나머지 450자, 450자를 A와 B에 주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보신 사례처럼 내가 하나의 내용만 쓸 거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문제는 무엇이었고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즉 4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일반적인 경험에서 그냥 스토리텔링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만 조금 연결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쓸 때는 분량에 주의하자, 구조에 주의하자.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소재를 어느 소재가 가장 좋은 것인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뭐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치고, 저도 지쳐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은 구조와 소재거든요. 지원 동기는 구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사회적 이슈도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음 2번의 성장 과정과 특히 4번의 직무 역량은 소재가 중요하니까 다른 분들이 어떤 소재를 활용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제출하시기 전에 꼭 맞춤법 검사 돌리셔서 틀린 단어는 없는지 잘못 표현한 건 없는지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웃는 얼굴로 면접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